그래서 어떻게 전 코인에서 지금 일단 뺄까요? 코인 종류를 잘 보세요. 비트코인인가요? 아니요, 비트코인 아닙니다. 이더리움? 아니요, 이더리움도 아니고. 그 알트코인? 네. 아니 그게 잡코인이면 대충 아무거나 좀 이제 98년에 나왔던 리니지 아데나 네. 그걸 가상화폐 기원으로 저는 규정을 했던 거죠. 가상화폐 출발을 게임머니, 사이버 게임머니로 이제 봤던 거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임 속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던 어떤 화폐, 그러니까 아이템들, 그다음에 가상의 경제, 채굴 활동 이런 것들을 가상 경제의 하나의 초기의 모델로 봤던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쭉 가상 경제하고 현실 경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 그 모델을 만든 거거든요. 책을 보여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논문이 책으로 실렸던 건데 세부 챕터 3에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가상 경제와 현실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실 경제하고 가상 경제가 연동되어 움직인다라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의 개념이 지금은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주로 많이 보는데, 저는 투자의 대상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인간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경제를 매개하는 화폐의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본질이 뭐냐면 그냥 모든 데이터가 그냥 서버에 있는 거거든요. 디지털 경제나 디지털 기업이라는 게 어떤 거하고 다르냐면, 예를 들면 현대차는 제조 공장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가상이라는 뭔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일에, 모든 게 영과일의 조합으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디지털 경제, 즉 네이버라는 이게 큰 제국 또는 카카오라는 제국을 만들고 있는데, 이 내에서 돌아가는 경제적 가치하고 실질적인 부의 규모가 작은 국가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네이버라는 국가에서, 또 카카오라는 국가에서, 또는 구글 이런 데서 움직이는 화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상화폐의 본질이 화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권력관계라든지 미래의 경제의 기축통화 등등 모든 것들을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단지 어떤 상품으로서 또는 자산으로서 뭐 투자하고 뭐 거기에 이익을 얻고, 이건 저는 오히려 부차적인 이슈라고 보는 거예요. 초기 단계니까 가능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폐가 그동안 이제 진화한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 17세기에 잉글랜드 은행이 화폐에 독점적 발행권을 부여를 받았거든요, 국가로부터. 근데 그 이전에는 모든 은행이 다 발행했어요, 화폐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의한 화폐를 독점하게 된 건 통일적인 국민국가가 등장을 한 다음이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그게 17세기 영국을 이후에 발생했다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그러죠. FRB 저거 그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근데도 멀쩡하게 화폐를, 미국 달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화폐의 발전의 역사에서는 한 기관의 화폐 발행 권한을 독점적으로 주는 계기가 있었어요. 잉글랜드 은행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영국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120만 파운드인가 정부가 빚을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20만 파운드의 범위 내에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준 거예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은행들의 화폐 발행권을 정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가 진화하는 과정하고 지금 어떤 가상화폐가 등장해서 진화하는 걸 보면 대단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지금 현재 가상화폐의 상황을 지역 통화들이 난립하는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은 발행 가능하고, 심지어 개인도 발행 가능하고. 근데 저는 거기서 가상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어떤 향후 사건을 예상하는 게, 하나가 국가가 디지털 화폐라는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올 때, 이미 들어왔어요. 중국이 이미 디지털 위안을 발행을 했어요. 조그만 도시에 공무원 월급을 디지털 위안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아주 정말 이 가상화폐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상화폐라기보다는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는 게 향후 정확할 건데,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협소하고 너무나 원시적이고 너무나 저차원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를 보호한다, 뭐 다단계 사기를 어쩐다, 이런 이야기는요,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현실 경제에 미치는 파괴력과 폭발력 그리고 기축통화의 패권에 예를 들면 디지털 위안이 지금 달러에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지털 위안이 나와서 1대1로 연동이 되고 만약에 유럽이 디지털 위안을 결제 수단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1대1로 사업이 또 어떤 거냐면 차관하고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 철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미국의 뒤통수를 쳤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이 발행한 리브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완전 그래도 앞에 짜증이 나는데 지금 보고 있고 디지털 위안을 보면서 저게 지금 그 미국 정부가 왜 그러냐면 이게 달러를 흔들 수 있다는 거 아는 거거든요. 그 기업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의 독자적인 화폐하고 자기 독자적인 경제권을 만들겠어요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야 너 까불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 얼른 깨갱하고 바로 딱 동결하고 중단하고. 근데 한편은 왜 달러가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그 통화의 가치라는 게 금 보유량에 맞게 찍어야 되거든요. 각 국가별로 금 보유하고 있는 금 양만큼만 찍어야 돼요. 근데 그게 1972년인가 닉슨 선언인가를 통해 가지고 그게 금과 달러의 그 태환을 깨버린 거예요. 무제한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니까 달러 마음대로 찍어버려요. 저건 종이 쪽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기업과 미국 정부의 신용이 있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이에요 지금. 그걸 디지털 위안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미국이 압박을 가하니까 달러의 디지털 화폐로 도전하는, 어쨌든 정리하면 하나가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그때 디지털 위안이 쫙 들어가는데 나머지 이 가상화폐들 얘네들은 그 밑에 그냥 부하들에 불과한 거예요. 발행은 해요 이걸. 그러면 디지털 위안하고 이 비율이 어떻게 되지? 이 이슈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외국 환에 대해서 환에 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네.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해요. 달러가 오를 것이나 내릴 것이나 외환 딜러들이 해요. 네.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단지 가치의 차이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아마 상당 부분 가치를 인정을 받고, 왜냐하면 발행 개수가 2,100만 개로 한정돼 있고 나름의 노동가치설에 입각하는 화폐의 설계라니까요.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채굴량이 많아질수록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채굴이 어렵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딱 채굴량을 한정시켜놨기 때문에 가치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풋 대비 아웃풋의 그 설계를 처음에 설계자가 아주 잘해놓은 거예요. 뭐 혹시 알아요? 또 비트코인 설계자가 이런 책을 읽었을지. 잘못 전략을 짜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발행할 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향후의 가상화폐나 디지털 화폐 시장에 결정적인 충격과 하나의 근본적인 질적인 전환을 시켜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된 기업들은 국경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 한국이라는 바운더리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아마존 직구 보세요. 아니 심지어는 이렇게 이커머스에서도 국경이 없는데, 삼성 TV를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가지고 막 수없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돌아가실 거예요. 미쳐버릴 거예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가격 비교해서 싸면 해외에서 사버리면, 그럼 도대체 국내 대리점은 나는 어떻게 먹고 살려고요? 그럼. 근데 디지털은 순간에 모든 게 컨텐츠 등등 시장에서 모든 게 거래가 되고 있고, 심지어 넷플릭스의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지만 그 아이디 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미국에서 보고, 모든 게 디지털화 되는 순간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디지털화라는 그 개념. 근데 디지털화라는 그 개념, 시공을 초월하는 개념 속에서 그게 혈액처럼 이제 같이 스며들고 있는 게 가상화폐나 디지털 화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에게 아마 관심사는 아닐 거예요. 지금 어느 종목이 오르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은 남길까요? 뭐 이런 건데 거기다 대고 그건 아니고요. 이 글로벌 이 화폐 전쟁에서, 또는 중국의 글로벌 이 패권에서 무슨 관계가, 이러면 그 자기 삶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그건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 전문가라고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 되게 그 흐름대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불행하게도 네거티브한 예측들이 맞아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논문들 계속 그걸 양성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이템베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그 교환 시장이었거든요. 지금 빗썸 이런 데가 똑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빗썸하고 아이템 거래소 창업자들이 일치해요. 엄청난 떼돈을 벌었죠. 이게 본질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이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뭐냐면 아이템 거래를, 현금 거래를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결국 우리는 계속 이 게임의 아이템이라든지 가상경제라는 개념 자체, 또는 환전 개념을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사행성 이슈로만 하고 차단하는 게 계속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탁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국내 오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만세.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아주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그 코인 시장이 이게 일정 기간 갈 거예요. 일정 기간 갈 거지만 그래도 오히려 저는 이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정부가 이걸 거의 방치하고 있다. 국가가 정책이 하나는 예를 들면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하는 거 그거잖아요.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느냐. 자꾸 이제 과세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금융위원장은 그러잖아요. 이걸 이런 어떤 투기 광풍을 어른들이 말려야 된다. 말린다고 안 돼요 이거. 우리나라 특히 20, 30대 분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도 아니잖아요. 주식도 이제 코로나 때 타격을 받았던 기업들 주가가 다 원상 회복됐어요. 이게 다 올라와 버렸어요. 네.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서 더 이상 안 돼요. 갭 투자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항상 버블 때는 정말 많은 이 황금빛 미래를 펼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전에 인플레 없는 성장이라는 그 이야기를 미국에서 월가에서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원한 성장, 인플레가 없는. 이게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이야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게 리먼 쇼크. 리먼 쇼크에 한 방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런 거 관계없어요. 오직 그냥 사람도 관심 있는 거 뭐냐면 뭐 내일 뭐 얼마 뭐 어떤 게 유망합니다. 뭐 온갖 거라 이게 사람들의 좀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저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의 관점보다는 하나의 전체적인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가상화폐가 가상경제, 디지털 경제 속에서 어떻게 포지션되고 글로벌 패권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다만 가상화폐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만약 국가하고 대기업이 진입을 하면 글로벌 기업에 저는 그게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 현재 이 난장판을 정리하는 길이에요. 디지털 원이 발행돼야 되고 네이버 코인, 카카오 코인이 빨리 발행돼야 되고. 그게 동시에 발행되기도 할까요? 예. 없어질 수 있어요. 화폐 개혁하고 똑같아요. 박정희 때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때는 1년 기한을 주고 쓰거나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롱에 있는 옛날에는 은행에 맡겨놓은 것보다 집에 장롱이나 금고에 숨겨놨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게 탄로나니까 이게 검은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빼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차피 밖으로 가면 이름 다 적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1년 딱 기한 줬어요. 그리고 신권, 국권. 그래서 국권을 다 안 바꾸면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바꿔줘요. 딱 1년 지나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해서 안 바꾸면 끝이에요. 그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도 향후 3년 후 이때까지 해서 돈을 전부 디지털 위안화로 바꾼다. 근데 중국 정부가 그걸 디지털 위안화 정말 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도대체 어떻게 지하 경제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로 바꾸는 순간 모든 게 수면 위로 다 올라와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제 이건 종이 쓰레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거액의 자산가들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중국 정부는 어느 타이밍에 이걸 도입해가지고 할 거냐? 그것뿐만 아니고 1대1로라든지 글로벌 패권하고 달러를 언제 무너뜨리지? 이런 거하고 잘 연동. 우리나라가 맨날 이런 코인이 뭐 얼마를 벌었니? 뭐 이거 투자자를 보이는 이런 이야기 하다가 디지털 위안에 들어가는 건 순간이에요. 아니 쉬워요. 중국 정부가 무역 결제 디지털 위안으로 하세요. 우리한테 그냥 통고만 하면 돼요. 우리하고 협의도 안 해요. 통고. 디지털 위안으로 합니다. 그걸 시작하는 순간 기축통화에서 달러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그런 시나리오예요. 아니죠. 미국도 이제 디지털 달러를 검토를 계속 하죠. 여러 가지 득실을 계산할 거예요. 디지털 달러로 가는 게 현재 그냥 달러로 가는 게 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 왜냐하면 디지털로 가는 순간에 많은 결제 시스템들이 백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 전환의 타이밍이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근데 정작 이 미국보다도 한국의 원화의 지위는 아주 약하거든요. 원화는 순간에 위안에 먹힐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원은 승부가 안 돼요. 글로벌 이게 결제 수단이 아닌데요. 우리는 왜냐하면 사실 승부도 안 되니까 그런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다시 이제 가상화폐나 코인의 시장을 돌이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전체 고민의 수준이 낮은가. 누가 돈을 벌었다네, 누가 뭐 어느 화폐가 올랐다네, 어느 화폐가 떨어졌다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이제 디지털 글로벌 경제라는 이 큰 틀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내에서 디지털 화폐는 혈액하고 똑같아요. 혈액처럼 순환하고 돌아다니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혈액 공급이라는 게 예를 들면 외부에서 돌아버린다. 예를 들면 지금 베트남이 이제 그걸 막았는데 위챗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또 알리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베트남에 와가지고 물건 사고 그걸로 결제해버려요. 베트남에서는 광범위하게 이걸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베트남이라는 정부나 은행이나 이런 데를 경유하지 않고 돈이 바로 현지 중국에서 인출이 돼요. 그럼 베트남은 아무것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화폐라는 혈액의 공급과 흐름이 전부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베트남은 지나가는 통로예요, 이렇게. 그걸 어느 순간 알았어요. 심지어 세금도 안 돼요. 세금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이게 결제가 딱 되는 순간 안 보이는데요. 얼마가 결제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단말기로 해가지고 위챗페이로 결제해버리는데 얘가 도대체 얼마를 썼지도 알 수 없고 세금을 징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금지했어요. 위챗페이, 알리페이 결제 금지. 만약에 우리가 향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관광객들이 재개되고 이제 무역이 재개되고 이러는데 예를 들면 무역에 있어서 결제는 디지털 위안, 그다음에 관광객들은 위챗페이, 알리페이로 모든 걸 결제해버린다.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이 문제예요. 언제 이걸 전면 도입할 거냐. 그게 이제 미중 무역 마찰들하고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결제 수단을 강제할 때 주변국들의 반발 이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이 흐름은 아마 맞을 거예요. 결론은 마지막에는 도지코인이 유망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가 있어야지 탁 대박이 나는데 게임마켓장이 유망하다더라.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다음 달에 한 20% 떨어진다더라. 이런 얘기가 그냥 확 가야 되는데